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3살 정숙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내 아들도 모른다. 오늘 저는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멈추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혼한 저는 35년 동안 며느리 생활을 한 후 부산의 한 전통 가정에서 부인으로 일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가족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남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감정을 잘 말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여성은 참아야 하고 참아야 하며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며느리와 아내가 된 동안 나는 침묵하는 것에 익숙했다. 가족 식사 때 남편은 아이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음식을 짓기 위해 고개만 숙였다. 나는 하루 동안 몇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하고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다. 35년이 지났고 저는 제가 웨이터라는 것에 익숙하고 온 가족이 다 끝나야 먹을 차례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는 그것이 정상이고 의무이며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까지 나는 깨달았다. 저 자신도 더 이상 제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저는 25살 때 결혼했고 집이 안정되고 며느리가 되는 것은 평화롭다는 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땐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밥도 챙겨주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후계자 아들 낳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의무를 다하면 가족은 사랑하고 남편은 소중하고 앞으로의 삶은 가벼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있는 여성은 평생 안정적입니다. 꿈은 크게 꾸지 말고 시댁에서 평화롭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부산에서 며느리로 돌아온 나는 35년 동안 구식 며느리답게 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지도 못하고 부엌에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쌀을 싸서 밥을 짓고 온 가족을 위해 식탁을 차려야 한다. 시어머니는 맵거나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시고 시아버지는 몇 시에 자주 술을 마시는지 나는 막 외운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신발만 벗고 남은 밥, 목욕물, 잠옷은 내가 다 챙긴다. 아들이 자라서 더 공부하기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참았고 나중에 저보다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남을 돌보느라 바빴다. 새 슬리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걱정돼요. 내가 집에서 신었던 신발은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남긴 슬리퍼이기도 하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그런 가족을 위해 살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수록 그들의 눈에는 내가 집안일을 전문으로 하는 정숙 할머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온 가족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내가 좋든 싫든 묻지 않았다. 설날의 식탁은 맛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도적으로 냉담하지 않지만 모든 무관심이 그런 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했는데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죠. 저는 이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요. 그 느낌은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마치 나도 꿈이 있었고 이것저것 좋아했던 것을 잊은 것 같다. 저는 그 집의 일원이 되었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나를 깨어있게 한 것은 사실 남편과 크게 싸운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지나친 행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 피로연은 부산 해변의 한 식당에서 한다. 손님들은 웃고 떠들며 모두 옷을 잘 입고 손을 잡고 기뻐했다. 신랑의 어머니인 저는 하루 종일 모든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음식이 충분히 나왔는지 확인하고 때로는 봉투 상자를 찾아 달려가고 때로는 시어머니의 드레스를 정리하기도 한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발은 쉬지 않고 달리고 입은 손님과 사교적으로 웃는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나에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결혼 피로연이 끝나고 모두가 떠났다. 나는 남아서 몇 개의 결혼 선물 상자를 주워 모으고 남은 것들을 모았다. 조용히 최후를 밟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아들의 중요한 날에 가정부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30년 넘게 붙어있던 집은 오늘 아침과 똑같았다. 식탁에는 씻지 않은 젓가락이 그대로 있다. 소파는 매일 밤 남편이 앉아서 TV를 보는 익숙한 장소이다. 그 집은 즐거운 날의 흔적이 조금도 없다. 모든 것이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삶으로 바쁠 것이다. 남편과 저는 밥과 TV 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할 말이 있나요? 나는 말문을 열고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 부부는 재미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그는 딱 한 문장만 말했다. 이제 뭐해? 늙었어. 그 당시 나는 웃기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평생 식사, 새 옷, 먼 여행까지 모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 남편은 늙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 뒤척였어요. 나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느라 바빴던 지난 세월을 생각한다. 매운 음식이 먹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싱겁게 요리해야 했던 때를 생각했다. 가족 여행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사진을 찍는 사람이지만 나 자신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어디를 생각하면 마음이 거기까지 조여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날 아침 나는 옷을 몇 벌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다음 짐을 집 밖으로 꺼냈다. 나는 울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행복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광안리 바닷가에 작은 방을 빌렸다. 넓지는 않지만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물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저는 인생이 정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훈 1 관계에 대해 나는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아침에 서로 깨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부는 알고 보니 단지 두 사람이 한 지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밥 짓는 사람, 전구 수리하는 사람만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하루의 가장 사소한 일을 서로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에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다투거나 삐질 때가 아니다. 둘이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모두가 웃고 떠들었지만 나와 남편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익숙한 침묵. 나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다. 혼자 나가서 살고 나이든 이웃들이 차를 마시며 흥청망청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알고 보니 남편과 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했는데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 남편도 그래요. 그는 내가 흰 국화를 좋아하는지, 두꺼운 김밥을 좋아하는지, 얇은 김밥을 좋아하는지, 현대 영화보다 사극을 더 좋아하는지 몰랐다. 우리는 단지 함께 살았습니다. 두 명의 룸메이트처럼 각자 다른 세계가 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기꺼이 자신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두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집, 같은 침대만 있으면 마음이 더 이상 같은 길을 공유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마음이 언제 돌이 될 때까지 매일 매달 매년 스며들 것이다. 교훈, 이 정신 건강에 관한 것. 인생의 반을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왔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시어머니가 만족하고 이웃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살아요. 심지어 내가 웃거나 침묵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지도 누가 비난하거나 불쾌해하는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무도 제게 정숙 여사 오늘 슬퍼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가족 그림에 내 감정을 포함시킨 적이 없는 것 같다. 혼자 살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달걀과 야채로 간단한 토스트를 만듭니다. 까다롭지 않아도 됩니다. 광안리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새벽 파도가 발끝까지 시려오지만 마음은 가볍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파도 소리를 듣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즐겁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울면 울고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웃어요. 예전처럼 억누르거나 어색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거나 누군가가 말을 꺼낼까봐 두렵지 않다. 나는 이해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만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정신건강, 때로는 육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 수 있지만 매일 아침 기대할 만한 기쁨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삶은 여전히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훈 3. 재정적 독립에 관한 것. 저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고민만 하는 남편과 결혼하면 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주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다. 착한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의지하고 열쇠의 상자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여성이다. 저는 믿고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간 날 나는 한 가지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제일 안전해. 남편이 준 돈도 아니고 아이가 준 돈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든 돈이다. 적든 손에 쥐면 자유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따로 나온 날부터 김치 온라인 판매 연습을 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양배추 소금, 양념, 각 상자를 포장하여 손님에게 보냅니다. 해변 홈스테이 방 청소도 받을 때가 있어요. 신부하는 날보다 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매달 수십만 원씩 손에 들고 커피값도 스스로 내고 새 옷도 스스로 사고 좋아하는 그림 수업도 스스로 신청하고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얼마나 기쁜지 묻지 않고 돈을 쓴다는 느낌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렌지를 위해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약간의 돈, 가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하거나 단순히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독선적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쓸 줄 안다. 그것은 황혼기 여성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나는 60세에 이혼하거나 따로 사는 결정이 옳고 그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 이야기, 고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늙어서 행복은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느냐
몇 층짜리 집에서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착한 며느리, 용감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되도록 힘쓸 필요가 없다. 마음이 우울할 때 억지로 기쁨을 누릴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고 웃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성이 희생할 줄 알아야 가족이 평화롭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고 조금 참았다. 조금 참았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행복해질 때만 정말 행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밥을 직접 요리하거나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는 우유 커피를 타거나 단순히 친한 친구로부터 공원을 산책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매들이 인생에서 결코 자신을 그림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이들, 시부모님, 낯선 사람의 기대 뒤에 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역할이 끝났을 때 나 자신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본인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해주실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밖에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자매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어요. 모든 사람을 돌보느라 바쁘지만 자신을 잊어버린다. 언니들, 여러분은요? 앉아서 눈을 감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에게도 이혼하라고 조언하지 않고 혼자 살도록 격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자신의 감정, 삶의 꿈, 미소가 있는 곳인 자신을 위한 작은 구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혼 후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세요. 첫 번째 제주 여행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티켓을 예매하고 혼자 캐리어를 들고 푸른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던 곳. 사치스러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첫 여행이었다.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